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소식 밀고 온 파랑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관광을 한방에 부활시켰습니다. 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한방에. 매년 중국 관광객 3천만 명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젠프가 오늘 총수들을 만났습니다. 곳곳에서 빵빵 터졌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때와 너무나 다른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검찰총장의 이문정 검사, 국민 추천 압도적이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빠르게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뀌겠지요. 초대 공소청장에 이문정을 추천한 박지원 의원의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괜히 나온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공작을 이겨내고 원내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터진 첫마디, 속이 후련합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대도를 뛰어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힘 지지율 21%, 10% 대폭락, 열받은 대구, 경북, 그리고 60대 이상도 가반이 떠났다는 소식. 지금부터 이 모든 이야기 아주 빠르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채널 고정. 이재명 대통령의 애교 성과 일주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윤석열의 출몰로 중국과의 애교가 단절된 상황에서 직격탄은 전국의 모든 곳에 열심히 일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명동, 제주, 신촌, 홍대, 전주 한옥마을, 정말 셀 수도 없는 곳에서 폐업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파면되고 이후 중국의 관광이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이틀 전 젠프와 시진핑이 통화를 한 후 10월 에이펙에 참여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다고 합니다. 정말 이례적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하는데, 중국과 한국의 애교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올해만 6월부터 한국 방문 1,500만 명을 예측하고 있었으며, 그렇다면 에이펙이 끝나는 10월 이후부터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1,500만 명도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데 야, 더 늘어난다면 자, 3천만 명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와, 이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기,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애교가 한방에 중국 관광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친중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이런 어떤 프레임을 다분히 의식했다고 봐요. 그거를 순서를 바꿨다고 보는 겁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국에서 예.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실용 외교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 윤석열이 3년 전에 가치 외교, 이념 외교를 표방하면서 네. 탈중국을 공언했던 것에 비해 가지고는 그렇죠. 엄청난 반전이라고 보고, 저로서는 이번에 외교 지형에서 가장 놀란 대목인데, 어떤 부분입니까? 그 엊그제 지난 주초에 그 단독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시진핑 주석이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이 왔다. 이게 굉장히 빨라요. 이게 사실은 저도 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일 전문가시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바로 빨리 내가 가겠다 이렇게 중국 없죠. 시진핑 주석이 그런 걸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이때까지는. 네, 저도 처음 봤어요.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가 있었고, 맞습니다. 이때 역대 최대 그 중국 관광객이 갔어요. 그 다음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예. 중국 관광객 500만 명이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죠. 우리 아이돌 가수가 예. 중국 공연이 시작이 돼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이 한한령의 완화 조짐이 보이거든요. 계엄 선포 그러면은 이후 올해 10월에 그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해서는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3천만 명 오는 거 활성화되고,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한령이 거의 해제되는 해제되고. 이 시나리오를 지금 저는 예상을 해요. 10월 그렇게 달 되면 이후. 있잖아요. 예. 한 중국인이 올해만 1,200에서 1,500만 명이 국내 들어올 수 있거든. 대박. 근데 지금 남대문 시장, 예. 저 명동거리, 그 다음에 홍대 있고 제주. 뭐 이런데 지금 썰렁하잖아요. 네. 살아날 수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저기 1,200만 명 와서 소비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 근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어마어마한 시장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사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기업 총수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 현장 반응, 그리고 떡여리의 반응. 한 가지 부연드려서 말씀드리면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가 선생님 자서전 읽어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빵 터졌네요. 보니까 제가 제일 하나 얻은 건 역시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꿈을 줘야 되겠다. 앞으로 잘 된다는. 저희 삼성그룹의 모든 사회활동, 공헌활동을 청소년 교육, 또 낙후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회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G. 윤석열! 진짜 맛있네. 진맛집인데. 일광물이 앞떡이 나오세요 이렇게. 예. 이 떡이 아주 쫄깃쫄깃한 게. 뭐 만나서 이야기한 게 없으니 뭐 먹방만 보여줍니다. 청수들 맛있는데요. 젓가락에 침이 묻었어요. 안돼. 젓가락에 침이 묻은 젓가락으로 만두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재영 지금 눈빛 보세요. 흔들리고 있어요. 동공 흔들리는 이재영. 많으시죠, 저희 때. 너무 맛있 자,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나의 취미. 눈빛 봐, 눈빛. 나의 침이 묻은 젓가락으로 준 만두 떡볶이를 먹어보라고. 아무도 안 먹어요. 그 표정들이 싹. 많은 분들께서 이문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인사검증 썰도 돌았고 글들도 올라왔고 유튜브 영상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전해드렸고요. 그런데 어제 언론에 나온 박지원 의원의 말을 들어보니 현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가 된 공소청이 들어서면 초대 공소청장 이문정 이제 하마평에 올랐다. 이문정 검사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검찰로서의 행적을 보면은 충분한 자격과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다. 훌륭한 인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근데 차관 뭐 총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아직 차장도 못 달았는데 만약에 갈 수가 있나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추천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검증도 하고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하니까 꼭 서열을 따지지 말고 이번에는 진짜 포차.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을 또 검찰로서 법에 정해진 그러한 민주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서열 파괴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께서 방송에 나와 괜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또 수많은 시민들이 자,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을 시켜야 된다.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사기소 분리된 초대 공소청이 들어서면 초대 공소청장으로 이문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런 말을 전하면서 국힘 지지율 21%, 10%포인트 폭락.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6070마저 절반 떠났다. 이대로면 소멸 가능성 높다라는 중앙일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5년간 직무수행 잘할 것이다. 70%. 또 한국갤럽의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을 뛰어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기호 1번 김병기 후보가 과반수 이상 득표하여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의원님, 원내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당선자 수락 연설에 앞서 꽃다발 증정식이 서영교, 있겠습니다. 오늘 당선되신 괜찮아.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님 울지 함께 마. 수고해 다시 한 번만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걸렸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임 원내대표 김병기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저희 더불어민주당 최봉사자로서 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우리 국가 재건의 교두보가 되는 이 1년간, 이 1년을 맡아서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수석과 그 정책수석 그리고 대변인 그게 제일 먼저 임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하고요. 나머지 자리들은 그분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니까 원내대표나 그리고 운영수석, 정책수석 모두가 진짜 눈꽃을 새 없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선거를 할 때는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만남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경우를 갖다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담하는 그 소통수석을 갖다 두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요. 왜냐하면 소통수석을 하면 아무래도 그 직책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고 가는 얘기나 건의하는 얘기 또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한 얘기들이 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냥 그러니까 의원들끼리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책임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검찰개혁 4법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들어가겠습니다.